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원수행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진원수행이 그게 이제 연부를 외우고 뭐 만트라 외우고 그러는 거죠. 명상수행을 내력수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원수행은 외력수행, 즉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는 수행이다. 뭐 그렇게 해서 외력수행이라고 이제 흔히들 부르는데, 그리고 명상수행은 뭐 내력수행, 그냥 혼자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원수행이라고 해서 자신의 내공이 없이 그냥 하면 그것도 탈이 날 수가 있고, 또 그냥 내력수행이라고 해서 그냥 뭐 윗바사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또 외부의 존재를 안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참 그게 설명하기 애매한데,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거를 최대로 운영한 지가 꽤 됐는데, 보통 이제 호흡법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밀교 호흡법 이런 거 보면 이제 호흡을 길게 막 해가지고 뭐 배를 빵빵하게 해서 뭐 숨을 오래 참고 내뱉고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은데, 호흡법이 많은데 진짜 별의별 호흡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대충 짧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보통 그런 호흡법은 에너지를 막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기운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소화 능력을 넘어선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호흡법을 하는 단체나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이제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욕심이죠.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받을 때는 좋은데, 뭐 좋은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받으면 순간적으로 파워가 이제 세지잖아요. 근데 안 온 것도 없고, 뭐 물론 어떻게 힘을 다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주기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을 갖고 뭘 할 거냐를 모르는데 그냥 막 호흡 땡겨서 쓰다 보면은 힘만 세지고, 그게 무서운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이제 뭐 위험한 무기를 쥐어준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탈이 난다. 그런 거는 자신의 어떤 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막 이제 헛것이 보일 수도 있고, 소리가 다른 차원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뭐가 보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약간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뭐라고 하지? 힘이 세지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가 이제 뭐라도 된 것 마냥 그런 환희감에 젖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빙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나중에 또 빙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내력 수행이든 외력 수행이든, 외력 수행할 땐 좀 달라요. 내력 수행할 때 호흡을 길게 하면, 길게 막 억지로 늘려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사람이 그게 자기한테 맞으면 일취월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욕심이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이해가 되는데 그건 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예. 그리고 진원 수행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지도자 없이 진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희한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그건 좀 어폐가 있고 진원 수행은 총 이제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자기 에너지를 정화하고 이제 진원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뭐 진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주천 수천 다 그냥 한 번에 돌려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탁기를 정화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진원 수행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다. 하다 보면 이것도 여기서 하다 보면이라는 게 뭐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또 신비한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절대 집착해서는 안 되고 하다가 뭐가 들린다, 뭐가 진짜 느껴진다, 뭐가 느껴진다는 게 실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만진다거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제 눈물 같은 게 딱딱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 어깨에 떨어진다거나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잠시 쉬시는 게 좋고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허령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원 수행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자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잠들어 버리고 집에 동물도 잠들어 버리고 그냥 잠이 들어 버린다. 왜냐하면 기운을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진원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잘 수도 있어요. 예, 기운을 못 버티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시작을 하면 보통 짧게는 뭐 15분, 뭐 길게는 뭐 30분도 할 수 있는데 보통 혼자 하시는 분은 한 15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최고로 많이 해봤자 한 20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예. 하는 그런 게 있고, 진원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외부의 존재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무당과 도인들이 하는 그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신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근데 무당들이랑 도인들이랑은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무당분들은 보통 조상신이나 사신 이런 거 다 불러서 몸에 실치어 신을. 도인분들은 이제 공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은 조상신이 아니라 집착이 없는 그런 신들, 약간 좀 높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절대 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몸에 들어가는 신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다고 무당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무당분들이랑 굉장히 좀 인연이 많았는데 좀 가르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몸에 들어가는 신은 별로 그렇게 급수가 높지가 않다. 뭐 급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무당도 역할이 있고 뭐 수행자도 역할이 있고 도인도 역할이 있고 한데, 예, 그게 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기 몸에 신을 실으려고 그런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수행자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별로 좋지가 않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탁한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탁한 기운. 탁한 기운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게 탁한 기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또 대승불교는 탁한 기운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천둥 벌거숭이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고, 예,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탁한 기운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만나 보셔갖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소리를 하시는데, 수행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탁한 기운은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좋다. 물론 그냥 파워가 굉장히 세가지고 이제 도력이 높으신 분들은 탁한 기운도 막 그냥 다 박살내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정화해 버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지구상에 현재 그게 가능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면, 탁한 기운이라는 것에도 이제 급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떠도는 영혼, 이 정도의 수준의 탁한 기운이 아니라, 탁한 기운도 이제 행성급이 있어요. 명왕성급의 탁한 기운도 있고,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것 중에는 그 정도로 큰 탁한 기운도 있고, 집채만한 탁한 기운도 있고, 여기서 탁한 기운이라는 건 이제 귀신을 말하죠. 귀신도 있고, 악마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탁한 기운을 맞닥뜨릴 때는 자신의 그 급에 맞는 탁한 기운이 그걸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탁한 기운, 자기 수행 오래 했는데 그 정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이러면서, 아이고야, 그냥 그렇게, 함부로, 자기도 탁한 기운 이겨낼 수 있다, 이러시다 보면은 크게 큰 코 다친다. 이렇게, 진짜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고, 또 나중에 소승과 대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천천히 하고 싶네요. 네. 하여튼, 탁한 기운이라는 그거는, 약할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탁한 기운도 있지만,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래서, 탁한 기운은 여러 가지, 뭐라고 하지?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재 자체가 탁하신 분들, 그리고 음악도 탁한 게 있고, 뉴스도 탁한 게 있고, 책도 탁한 게 있고, 어떤, 유튜브 영상도 탁한 게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예. 어떤 어떤 방이 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간이 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자신의 느낌이 좀 영감이 좀 강하다 이러신 분들은 탁한 곳은 그냥 알아서 피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수행 중일 때는. 성장 중이니까 굳이 탁한 기운 만나서 자기 힘 꺾어버리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에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면 기운이 쌓여요. 그래서 방을 침실이나 서재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옮겨서, 예를 들어서 서재에서 계속 오래 생활을 했다면 침실에서 잠을 자고, 또 침실에서 계속, 그러니까 서재를 따로 안 쓰고 침실에서 다 거기서 공부하시고 잠도 자시고 밥도 드시고 한다 그러면은 가끔씩 침실이랑 또 다른 방이랑 이제 방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순환이 되니까. 그게 아니면 방의 위치, 방의 가구 위치라도 바꿔주시는 게 좋고, 산책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가끔씩 이제 대도시, 이제 큰 도시 가서 좀 사람들도 보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이제 좀
순환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수행만 하시다 보면 이게 사람이 외골수가 돼서 생각이 이렇게 객관적이지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뭐 재밌는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